7월 1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일요 경마도 역시 약간 혼돈도가 상당히 많은 경주 편성입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 일요 경마 역시 운세영 기수가 6마리를 기승하고 있고 김태희 기수가 7마리를 기승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이번 주까지 타고 이제 정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기수로 판단되고요. 또 안토니오 기수는 의외로 한 마리만 또 기승을 합니다. 요거 대물을 한 마리 타고 있는데 요거 조심해야 되고, 또 장추열 기수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몰로 기수 역시 약간의 복병만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은 상당히 혼돈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경마장 소식은 별로 없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죠. 일단 8번마 나온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데뷔전에서 박우른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합을 약간 이뤄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꾸준하게 마무리 조교까지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문세영 기수와 이준철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딱 생각만큼 뛰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데뷔전에 뛰어봤던 말들이 실전에서 뛰었을 때 좀 더 강하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이 정도 6월달, 7월달 이 정도 되면 2세 맞필들이 거의 뭐 주행검사를 한 5개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행검사를 보니까 한 3개 정도뿐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마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8번은 나노 스나이퍼가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 여기서는 이제 올 것 같은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난타전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만 행복한 못막이 되겠습니다. 예, 능력 미달을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하만식 기수가 11번 게이트 주행 검사를 하는데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라스트 한 400m 구간 자체를 거의 잡고서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약간 잡고서 합격을 했어요. 그만큼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장초일 기수가 수요일날 발주연습까지 일단 꾸준하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 좋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꼭 가져가야 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8번, 3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고 나오는 마필이 1번마 드림스카이고, 그 다음에 5번마 포춘 룰줄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 중에 4번마 페이네스록도 도전 세력의 마필. 근데 얘도 일단 인기마로 팔리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주행검사 때. 모래도 안 맞아봤고 스타트 능력 분명히 있는데 모래를 좀 안 맞아봤어요. 근데 8번하고 3번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4번과 페네스룩이 모래를 맞았을 때 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일단 얘의 단점은 뭐냐면 채찍을 때렸을 때 꼬리를 흔든다는 게 요게 단점입니다. 채찍을 때리면은 꼬리를 흔들더라고. 그러면 요거 8번, 4번의 막곤이 대결의 막곤인데 좀 더 생각이 필요하고, 7번은 하이그랜드가 되겠습니다. 외산 2등급 킬리의 제왕이랑 병합 쪽이었는데 요것도 괜찮았었습니다. 요것도 괜찮았었어요.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신의 맞빌이 외산 2등급 말하고 병합 쪽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뭐 성문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신마 때부터 계속적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요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번, 3번, 8번, 7번, 8번, 3번, 8번,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의 중에는 뛰어봤던 8번만 나놀 스나이퍼, 그 다음에는 데뷔전 친에서 모래를 맞아봤던 3번만 행복한 목막, 그 다음에 7번만 하이그랜드 이렇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급 정도의 편성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센 마필 자체는 없고,
2번마 그레이트 토르가 되겠습니다. 일단 선행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2번이 가고 뭐 5번, 6번 정도가 따라붙는 전력인데 그레이트 토르 장출 기수가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만큼은 띄워줄 것으로 보여요. 지난번에도 스포 주기를 3번을 했는데 이번에 스포 주기 2번을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모습이에요. 일단은 얘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 후차권에 3번마 야무진 왕초가 되겠는데 일단 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의 외곽에 붙어서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5번과 7번 요 정도의 마필들은 스타트 능력도 있고 중속도 있습니다. 3번마 야무진 왕초 같은 경우는 중속에서 바로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번마 야무진 왕초가 5번하고 7번한테 자리를 내주면은 3번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한별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최대한 앞선에 밀어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5번마 퀸오브 레이싱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고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김태희 기수도 그냥 강하게 좀 밀어 제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인기마로 팔리면서 스타터 중속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김태희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감량 기술을 시청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수용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수용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스포 조교는 안 하지만 구보 위주로 일단 조교를 했고요. 5번마 퀸오버 레이싱 일단 봐야 됩니다. 여기 8번마 챗맛챗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마지막 끝걸음이 13초 3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도 12초 9였어요. 자, 이번에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 좀 더 사조건에 붙을 수 있는 만큼 추입은 8번마 천마챗이 올라올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3번, 8번, 5번 2번, 3번, 8번, 5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3번이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일단 모래를 안 맞아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타면서 입상했다는 거. 근데 2번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5번과 7번 이런 바필도 빠르기 때문에 2번, 3번에 맞고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다푸네. 요거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다푸네를 뒤로 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다푸네를 뒤로 돌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전에 임기훈 기수가 다푸네를 타고 낙마를 했어요. 기수 이제 스타트에 나오자마자 꾸벅하면서 낙마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의 기수가 그 말을 다시 탄다는 거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수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꾸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스타트가 늦으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임기훈 기수가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윤태혁 트랙라이더하고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근성을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상태 이상 없고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해요. 1200m 경주에서 이번에 선행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7번마 다푸네는 일단 인정. 지난번에 임경 기수가 스타트에 쫄아서 그 전에 낙마했던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스타트가 늦었던 부분이에요. 7번마 다푸네는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복병마 배당마필은 5번마 디바인 퓨처즈가 되겠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2번 했다면 이번에 4번을 하면서 근성을 골을 올렸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말 타는 거 보니까 스타트 능력에서는 별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에 그냥 쫄고 타는 기수들이 아니에요. 또 오수철 기수의 모습을 보면은 키 자체가 그렇게 좀 단신입니다. 기수들 측에서도 조금 단신이에요. 그러니까는 힘에서는 좀 뒤지지 않고 최용건 조교사가 워낙에 이 힘을 실어주는 거 또 칭찬하는 거 상당히 잘해요. 또 압박감보다는 최용건 조교사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긍정적인 마인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는 조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디바인 피처즈 연속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말은 좋다. 감량 2.50이면은 여기서는 때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딱히 보니까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여기 조교 자체가 되어서 들어오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4번마 보스 베이비가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정말 조교가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도 국내산 5등급 신의 한수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것도요. 근데 이번에도 일단 봐야 돼. 아직까지 이 마필이 6점분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거예요. 충분히. 일단 인기마들의 조교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스 베이비까지는 일단 배당의 메리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7번을 놓고 4번, 5번 쪽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갈게요. 안쪽에 1번만 뭐 큐피드 코리아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은 뭐 앞선에 붙은다는 거. 뭐 지난번보다 변화의 폭은 없어요. 8번 스위트 카카오 역시 필통적인 기대치가 있지만 구보 조교도 하지 않고 나온다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번을 놓고 4번, 5번 쪽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등급 중에 진짜 뭐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진짜 뭐 말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별거 없는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일단은 뭐 가장 뭐 눈에 띄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9번마 뉴스마트가 되겠습니다. 1400m의 단점은 있지만 1400m에서 1분 29초대를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발빠른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박오름 기수가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발빠른 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밀어서 9번마 뉴스마트가 선행으로 갔을 때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머리를 피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박오름 기수가 잘 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5번마 PNS 더킹 되겠습니다. 뭐 혈통적인 기대치는 가장 좋은 마필이고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약간의 중속에서 약간 농땡이 기질을 읽다 보니까 그 농땡이 기질을 잡고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송재철 기수가 취입형의 마필들은 좀 더 잘 탑니다. 근데 이게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채찍도 때려줘야 되고 또 라스트 외곽으로 모래를 피하는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 부분을 송재철이가 얼마만큼 하고 나오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난번에 끝걸음도 괜찮았었고 직전 경주의 모습이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경주 들어서 한 85%까지 끌어올렸어요. 상태 좋은 만큼 오버 PNS 더킹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4번마 베스트 빅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때 재심을 낙마를 했잖아요. 출장 중에 낙마하면서 재심을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7월 달에 지금 7월 8일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의외로 말이 괜찮았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최선의 말물이지만은 말은 진짜 잘 만들어서 나온다.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4번마 베스트 빅뱅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빛나는 질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일단 현장에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4번마 베스트 빅뱅, 5번마 PNS 더킹, 여격에 9번마 뉴스마트 이렇게 세 마리로 일단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5경주하고 6경주를 연타로 한번 승부처로 잡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일단 외곽의 라스트 펀치 매번 스타트가 늦습니다. 매번 스타트가 늦어서 늦바라는 게 단점입니다. 몰라오다가 매번 늦어버렸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로 팔리는데 또다시 거리가 1200m입니다. 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외로 조금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11번 말 라스트 펀치가 후미권에서 날라온다? 이건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9번마 프리오사가 출전을 합니다. 얘도 인기 마필입니다. 11번마 라스트 펀치와 9번마 프리오사가 인기마인데 프리오사는 지난번에 라스가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코너에서 외곽 사인기가 보였다는 거죠.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안쪽에 있는 말 한 마리를 보더니 계속 외곽으로 기댔어요.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가 상당히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라스트에서도 외곽으로 조금씩 기댔어요. 팬덤 자체가 약해서 들어온 거지 지난번처럼 이번 경주 1200m의 경주에서 놓고 때린 충막감은 아닙니다. 외곽 사잉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제가를 지난번에 신청해가지고 그걸 컨트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지제가를 해제를 했어요. 왜 가지제가를 했지? 외곽 기댐을 많이 잡았나? 근데 데뷔전에서 외곽 기댐을 보였던 마필이 많이 기댔던 마필들이 1200m 외곽을 안 기댈까요? 또 문세영 기수는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을 좀 컨트롤 못하는 게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간 정도 기대는 부분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심하게 기대는 마필들은 문세영 기수가 외곽 기대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 가지제가까지 해제를 해버렸어요. 선행을 가겠지만 코너를 1000m 경주보다는 이번엔 2번을 돌아야 된다는 거죠. 외곽으로 기대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기 1위로 팔려도. 그러니까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행을 갔을 때는 또 외곽으로 기대버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외곽 9번 게이트야. 카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곽에 있는 말들이. 그렇다면 9번과 11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번과 11번은 그냥 후공막권 정도만 가져갈 겁니다. 충막감과 주력막권은 다른 마필로 제가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리겠고 힘이 좋아져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경주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들을 갖고 한번 하면 돼요. 그렇다고 9번마 피오사가 단독 선행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6번마 명진 캔디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선행을 가지 못해요. 안쪽에 BJ 스톰도 스타트 능력이 있고요. 그렇다면 맨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하는 11번을 놓고 때릴 수도 없고 외곽 사행을 하는 9번마 프리오사를 놓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복병마와 복병마를 주력으로 때리면서 5경주 한번 중대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이제 연달아 한번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9번마 미르베스트가 출전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3세 마필이고 뭐 지금까지만 뛰었던 모습을 보니까 선행으로 가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마필을 보시면 3세 마필이고 1300m만 뛰어보고 지금 1400m 뛰어보고 지금 코너 4개짜리 1700m 첫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뭐 혈통적인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말도 아닙니다. 그냥 뭐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딱. 근데 1700m가 이번 경주가 문제죠. 혈통적인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말이 아닙니다. 9번마 미르베스트가 일단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그 제가 봐서는 총막감 아니에요. 안쪽에 2번마 금세다. 느린 레이스에서 지난번에 무빙을 뜨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앞선이 의외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합니다. 직전처럼 조인공 기수가 무빙을 떠가지고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느냐. 9번마 미르베스트와 8번마 누다실버 이런 말들이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장이 57kg까지 올라갔어요. 느린 레이스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이번마 금세다도 딱 그 정도만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예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말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중배당 30배당 40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마필인데 의외로 좀 안 팔리더라고. 안정감도 있는 마필인데 덜 팔려.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때려야겠죠. 인기맛까지 불안해. 한번 중배당 강하게 한번 30배당 40배당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경기 편성입니다. 인기마들이 불안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인기 한 7위, 8위, 9위권에 있는 말을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인기마의 접전 경주로 판단됩니다. 2번만 라피어번 매번 스타트가 늦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발주 연습을 하면서 스타트에 빠르게 나오면서 선행을 장악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1분 52초를 뛰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1분 52초 뛰면은 2차권까지는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에 한번 보는 거고 뭐 안정적인 충만감은 7번만 와우와우가 되겠죠. 코리안 더비에 출전하고 농림부 장관에 출전하고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장거리 경주에서 적응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국내산 3등급 스카이돌풍이랑 병합적으로 하는데 뭐 안정적인 충만감으로 보입니다. 뭐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뭐 선행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뭐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스타트 능력도 의외로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7번을 일단 인정하고 2번만 라피어반 같은 경우는 일단 모래를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게 최선의 말몰이에요. 그렇다면 4번만 더블렛지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배 뛰면서 와우와우보다 더 잘 뛰었어요. 지난번에 5등을 왔는데 3착하고는 거의 뭐 1마신 정도뿐인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58의 부담량이라는 게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레이팅 요소가 뭐 49점에서 58이에요. 둘 다 58이잖아요. 4번과 7번. 근데 4번과 7번의 마필들이 제가 봐서는 의외로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 두 마필을 뭐 깰 수 있는 마필 따지면은 2번마 라피어반 정도? 56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이고 5번마 원더풀 데블 역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이 5월 8일 경주 때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했고 지난번에는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체중이 12kg가 증가했던 부분에서 패배의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요거 이제 체중을 빼고 나왔을 때 5번마 원더풀 데블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말은 좋아졌어요. 컨디션 올라왔기 때문에 5번 옴더플 데블 얘는 체중을 뺐을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마 두 마필이 58인데 그래도 전력상 의외의 마필이다. 이걸 깰 수 있는 말은 5번마 온더풀 데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마지막 승부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한 방을 때리고 한 방을 받치는 맞공, 두 방의 맞공을 일단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9번마 일격필살은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지난번에 깨졌던 이유를 제가 따져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너무나 좀 너무 편하게 탔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레이스를 운영을 했어요. 세영이가 너무 침착하게 탔어. 너무 침착하게. 좀 더 빨리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9번만 일격필살은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 9번을 넣고 후차권을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후차권에 보면 8번마 정문볼트와 2번마 사이먼 퀸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사이먼 퀸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보니까 일격필살 이거 한번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전혀 못 올라오더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고 그냥 딱 그 정도의 마필로 보입니다.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 장거리 경주에서는 별다른 느낌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끝가는만 그 정도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8번마 정문볼트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좀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4월 24일에 제가 이현종 기수가 탔을 때 한번 노려봤는데 녹화 한번 때려갖고 제가 적중을 실패를 했는데 6월 5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레이스 자체가 빠르고 뭐 추입 타임을 못 잡으면은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번에 막 감량 이점으로 출전을 하지만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을 놓고 복병마에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병마가 지금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무조건 한 방을 때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는 승부처는 때리고 마치고 두 방의 막곤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네,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짚어보면 1번마 마이티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량 기술을 기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같이 뛰었죠. 레전드 데이하고 라운탐맨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이게 9번 게이트다 보니까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맥없이 좀 무너졌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이 마필이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안쪽 게이트에서 의외로 잘 뜹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봤을 때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1등급 경주에서 큐피드가 이런 마필들을 이길 때 보면은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뛰고 5월 달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10주의 공백은 있는데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요한 고련 골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리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교를 보니까 괜찮게 잘하고 나와고 있어요. 금요일까지 일단 조교를 다 했습니다. 목요일 날도 숯불 조교를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돼. 이번만 레전드는 여기서는 일단 안정적인 춤박감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뭐 점수 자체가 140점 이하의 경주 편성인데 마이티고가 104점으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 레전드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조금 무리한 정글을 했으면서도 그걸 마지막에까지 버텼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뭐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안쪽 2번 뒤에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도 충분히 있어요. 2번만 레전드데이 일단 가져가야 됩니다. 안정적인 충막감에 2번이 4번만 라운탐맨 같은 경우는 마체 자체가 414kg대 마필입니다. 체중 때문인지 금요일날 조교도 일단 안 했고요. 일단 체중을 약간 확인을 해야 되는데 1400m는 약간 부담감이 있다고 판단돼요. 마체가 작기 때문에 1200m까지가 딱 적정거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라운탐맨은 좀 덜 보고 싶고요. 6번만 대한질주가 되겠습니다. 승급전에 이번에 마이너스 6kg 감량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교는 컨디션 위주로 맞춰서 일단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 마이너스 6kg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얘도 머리가 높은 마필이잖아요. 머리가 높은 마필이라 가지고 장거리 경주보다는 1400m가 적정거리야. 6번마 대한질주까지는 봐야 돼. 일단 2번 경주도 인기마인 1번마 마이티고 2번마 레전드데이 6번마 대한질주 이 세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그 중에 2번마 레전드데이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5번마 흥복드림은 실격을 당하고 나왔던 마필이죠. 8번마 마스크 같은 경우는 7살짜리 지금까지 뭐 성과를 다 냈던 마필로 판단되기 때문에 2번, 6번, 2번, 1번 그 중에 2번하고 1번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대한질주 같은 경우는 선입 외곽을 버텨야 되는데 2번하고 4번하고 이런 말이 빠른 말이기 때문에 6번마 대한질주의 자리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도 뭐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워낙에 1200m 단거리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능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8번마 소베라니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내산 4등급 경주에 출전하면서 안말 경주에 출전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그때 일단 선행을 갔는데 마지막에 승급전에서 코차, 목차 요 정도로 깨졌던 마필입니다. 이것도 뭐 혈통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마필이죠. 클리어검의 동성이고 지난번에 생각보다 의외로 저희가 봐서는 잘 뛰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도 선행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박우릉 기수는 뭐 스타트 능력을 가장 강한 기수잖아요. 9번만 MJ 포인트 역시 모래를 안 맞아야지 잘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해요. 8번이 선행을 가고 9번이 외곽에서 선입권에서 바로 붙는 전력이기 때문에 8번, 9번 둘 다 뭐 부담량이 52예요. 상당히 낮은 부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복병권에 있는 마필 2마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세약꽃, 7번마 블랙누키가 되겠습니다. 2번마 세약꽃은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서 지금 지난번에 5착을 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5착도 상당히 저는 잘 뛰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매번 새꽃이 들어올 때마다 인기마에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인기마에서 바닥을 쳤을 때 배당의 메리가 있을 때 이번 새꽃이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분 14초 정도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정근 기수가 요즘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능력 마필들은 잘 못하는 기수지만은 능력마에 최근 들어서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에 좀 잘 타는 기수인데 2번마 새꽃이 그 맥락이고요. 7번마 블랙루키 같은 경우는 모래 맞고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8번과 9번을 빼놓고는 다른 말들이 없어요. 레이팅, 이 활동적인 기대치도 일단 가장 높은 마필이고 이번 경기 1300m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추위병의 마필입니다. 모래만 피하면 되는 마필이에요. 조상범 기수가 요즘 조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일단 발주 연습도 했고 잘 만들었어요. 훈련 상태도 좋고 7번 블랙로키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 9번, 그 다음에 7번, 5번, 7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1호 경마 박성희가 한번 잘할 수 있는 경마, 지난주 1호 경마도 제가 잘했잖아요. 잘하고 적중도 잘 나오고 배당까지 맞출 수 있는 경마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성 꼭 파이팅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경마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